안녕하세요. 피규어 뮤지엄 W 부관장 김혜숙입니다.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저희 피규어 뮤지엄 W가 함께하는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소장품과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이 되고자 저희 피규어 뮤지엄 W에서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피규어를 먼저 만나보실까요? 화면에서 소개된 다양한 피규어들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창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상이 구현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속 캐릭터에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헐크라는 캐릭터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헐크는 1962년 인크레더블 헐크를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마블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어로이면서 제어가 불가능한 괴물 캐릭터죠. 미 국방성의 핵무기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는 브루스 배너 박사는 감마폭탄 제작 과정 중 폭발 사고로 인해 대량의 감마선을 노출되게 됩니다. 감마선의 영향으로 분노하면 통제 불가능한 괴력을 가진 녹색 거인 헐크로 변하게 되었죠. 마블 코믹스에서는 브루스 배너 박사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묘사했는데, 그런 박사가 헐크로 변하면 내면에 있던 폭력적인 자아를 표출하게 된다는 설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는 고전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참고한 것이었어요. 처음 헐크가 등장했을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짐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아웃사이더 히어로로 정착하면서 서서히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현재는 명실상부 마블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를 얻는데도 굴곡이 있었던 헐크에 대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처음 헐크라는 캐릭터를 설정할 때 지금의 녹색이 아닌 회색이었습니다. 원작 작가인 스탠 리는 기존 슈퍼히어로와는 다른 헐크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고, 히어로든 악당이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회색으로 헐크를 만들고자 했었던 거죠. 이때 괴물과 같은 모습의 모티브가 되었던 플랑켄슈타인의 회색을 따라 헐크 역시 설정이 회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쇄 기술로는 회색의 명암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쇄 기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헐크의 피부색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녹색의 헐크가 이전 회색이었을 때보다 독자들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헐크는 계속 녹색으로 출판되었고 이후 작가 스탠리는 녹색이 어느 특정 인종에게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헐크가 인기가 있다라는 사랑받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헐크는 지구 2배의 크기의 행성을 한 손으로 날려버릴 수 있고 1500억 톤의 산도 들어올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분노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헐크의 힘을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거죠. 비록 비행 능력은 없지만 엄청난 점프력을 통해 기동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아픈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헐크가 써내려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헐크를 응원하겠죠? 그 이유는 현실의 우리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소심하지만 당당하고 싶고 분노할 줄 알며 정의로울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와 닮아 있으니까요. 엄청난 힘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선과 악, 정의와 욕망 등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중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도 때로는 괴물처럼 변할 수 있음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인문학은 감정과 선택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죠.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누구나 자신이 계획하고 설계한 삶에 변수가 생기거나 실수 또는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조금은 흔들린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흔들림에 누군가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히려 중심을 잡으려 더 집중하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성격이 참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요. 어렸을 때는 강박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맞벌이셨던 부모님이 돌아오신 저녁에는 내 할 일을 다 끝내고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라는 행위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숙제하려고 책을 펼쳐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는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아이였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해주지 않으니 그냥 혼자 그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규칙은 밑줄에도 있었습니다. 전 교과서에 밑줄을 치지 않았어요. 원래 깨끗한 교과서가 변하는 게 싫었나 봐요. 사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여 노트에 줄을 쳐야 할 때면 반드시 자를 이용했고 자가 없으면 밑줄을 긋지 않고 어딘지 외워두었다가 나중에 밑줄을 긋곤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그랬던 제가 참 피곤합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그게 뭔 대수입니까? 밑줄 찍 긋고 말지?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또 왜 그러는지 잘 모른 채 지금의 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했던 그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는 기억도 없고 후회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지금과 오늘의 지금, 그리고 그렇게 이어온 오늘에 충실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지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분명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리고 그때의 저를 이해합니다. 학교 다녀와서 숙제를 해야 한다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다행히 그것에 만족했던 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안에서는 기차가 반듯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차의 뒤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굽어져 있는 기찻길을 보게 됩니다.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져 있는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는 어떤 분의 인터뷰였어요.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지 않고 가끔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하나 봐요. 내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어느 날 제가 이 기류의 인문학 강의를 위해서 길에 온갖 신경을 쓰고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저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잠시 멈췄다 다시 걷기도 하고 심지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전철에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더 쉽고 빠르게 움직여서 출근을 하면 다시 퇴근길에는 그 출근길을 따라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바로 나구나. 무엇인가에 치이듯 나를 재촉하다가도 여유 있게 쉬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다 지쳐서 쉬기도 하고 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만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인가는 생기게 되니까요. 뭐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말고. 이 안 되면 말고라는 것은 제가 무엇인가 고민스러울 때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이정표요. 앞서 이야기한 헐크도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만든 회색이라는 설정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상황들을 기회로 삼아 녹색이란 설정으로 빠른 방향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실수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저도 여러분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겠죠? 수많은 길 중 어떤 길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자고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는 내가 지나온 길이 될 거고 뒤돌아보면 굽어져 있는 그런 길도 보일 테지만 우리는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신의 보폭으로 가고 싶은 길의 방향을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길엔 어떤 이정표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곁에서 반짝이는 이정표가 되어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용된 드라마에서 네온 사인으로 스스로의 삶을 즐기려는 다짐을 새겨둔 즐겨 라고 하는 문구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건네는 힘이 되는 말이나 그림 등으로 여러분만의 이정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은 잘 즐기셨나요? 이정표를 만든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잠시 뒤돌아보거나 쉬어갈 수 있는 쉼표와 같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오늘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정표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피규어뮤지엄 W, 해시태그 경이로운 인문학을 적어 SNS에 올려주세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 어딘가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영상으로 남겨볼 수 있는 심화 과정도 함께하며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쉼표가 필요할 때 피규어뮤지엄 W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희망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